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목요일 RK9 뉴스입니다. 잠잠하던 애플이 계속되는 비난 여론에 손을 들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오늘 공식 사과하고 다음 달부터 성능이 저하된 아이폰 6에 한해서 배터리 교환 비용을 기존의 $79에서 $50 인하에 $29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애플의 사과 성명과 보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크게 실망한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집단 소송은 앞으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이민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이민자 친화적인 주가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주죠. 이 캘리포니아주는 보다 든든한 이민자 보호 정책으로 새해를 맞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사법기관에서 주민들의 체류 신분을 질문하는 게 금지됩니다. 또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할 수도 없고 이민당국이 영장 없이 일터를 급습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방위기 이민자들을 사면하는 조치를 취해서 연방당국과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뉴욕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추방에 직면한 이민자 18명을 한꺼번에 사면해서 연방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이민 옹호파 주지사들이 잇따라 추방 위기에 빠진 이민자들을 사면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추방에 정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주지사들이 사면하면 합법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체류자일 경우 경중에 따라 추방을 수년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81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면서 추방 위기에 빠져있는 이민자 18명도 사면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6월에도 이민자 7명을 사면한 바 있어 올해에만 25명이나 사면했습니다. 사면을 받은 뉴욕 거주 이민자들 가운데 50대의 성전환 여성 이민자의 경우 81년에 미국에 이민 와 수십 년 전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며 범죄 방조 혐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왕성한 시민운동을 하던 도중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추방 위기에 몰렸습니다. 또 다른 이민자는 13년이나 간호사로 일해오며 의료봉사 활동까지 했는데 10여 년 전 수차례 경범죄를 반복한 기록 때문에 이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앞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3일 추방에 직면해 있던 캄보디아 난민 출신 남성 2명을 사면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비폭력 범죄로 7개월과 21개월간의 실형까지 살았고 이 3년씩의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걸려 추방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주지사들이 사면을 했다고 이민자들이 추방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추방령의 근거가 되는 형사범죄 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추방을 피하거나 수년간 지연시킬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합법 영주권자로 거주하다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범죄를 저질러 추방령을 받을 경우 주지사 사면으로 합법 절차를 다시 걸쳐 추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 미비자일 경우 중범죄자는 주지사가 사면하더라도 연방당국이 그대로 추방시킬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비폭력 경범자들은 적어도 추방재판에서 수년간 시간을 벌 수 있어 가족 이별의 고통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해 초강경 경고와 무력 시위 그리고 대북 제재를 총동원해 대북 압박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실험 1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3번 등 핵미사일 질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대치가 2018년 새해에는 화전의 갈림길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첫 해 맞대결부터 핵미사일을 놓고 승자 없는 치킨 게임을 벌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탐색전을 벌이던 김정은 위원장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맞춰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 14형을 처음 발사했고 7월 말에 두 번째로 쏘아 올리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 투돈장을 던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 여름 휴가 중에 작심한 듯 김정은은 화형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군사행동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해 북한의 석탄 등 광물,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켜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 중에 3분의 1인 10억 달러의 돈줄을 막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9월 3일에는 끝내 6차 핵실험으로 수소탄까지 실험해 핵미사일 질주를 가속도를 냈습니다. 핵실험 일주일 만인 9월 11일 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 23755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북한의 8억 달러나 되는 섬유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고 석유와 휘발유 등 정제류를 30% 축소시켰습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9일 유엔 총회 대비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한 파괴까지 언급하며 유례없는 초강경 대북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초 첫 한국 방문을 전후로 항공모함 세계전단 그룹을 한반도에 집결시켰고 12월 초에는 F-22, F-35 스텔스 전투기 24대를 포함해 250대 항공기를 동원해 대북 무력 압박을 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9월 15일 이래 75일 동안 자제하다가 11월 29일 가장 진전된 신형 ICBM인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12월 22일 올 들어 네 번째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5가 만장일치로 채택돼 석유와 휘발유 등 정제유를 연 50만 배럴로 90%나 차단하고 원유 공급은 연 400만 배럴로 제한하며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년 내 모두 귀국시키도록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새 상반기에는 전격 협상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군사 충돌로 치달을지 화전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과 일본 국민의 40% 이상이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민간단체 언론 NPO와 메릴랜드 대학이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 일본인 1,000명,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44.2%, 일본 국민의 48.3%가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미국인의 32.5%, 일본 국민의 20.6%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가장 유효한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35.3%가 육자회담 등 다국 간 외교 노력을, 21.6%가 중국이 더 강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각각 꼽았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고 답한 사람은 미국인 중에서는 32.6%였지만 일본인 가운데서는 67.4%나 됐습니다. 미국 응답자들의 40.0%는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찬성했고 37.6%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테러와 자연재해에 신음했고 북미 간 긴장은 극에 달했으며 정치 지각 변동이 컸습니다. 올 한 해 각 분야의 이슈를 짚어보는 10대 뉴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2017년 지구촌 주요 소식들을 문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7년 지구촌은 테러로 얼룩졌습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이라크, 시리아 등 주요 근거지에서 패퇴했지만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지에서 소프트 타깃 테러가 자행됐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로 58명이, 지난 5월 맨체스터 콘서트장 테러로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진과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지난 9월 멕시코에서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370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지난달에는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일어난 진도 7.3의 강진으로 410명 넘게 숨졌습니다. 5등급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는 미국을 강타해 150여 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북한의 높아진 도발 수위도 북미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잦은 미사일 실험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로켓맨, 노망난 늙은이 등의 막말을 주고받으며 국제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중동국 간의 반미 시위와 유혈 사태를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는 그동안 침묵해왔던 전 세계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헐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 폭로로 시작돼 유명 지상파 앵커, 현역 의원들도 사퇴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측근을 대거 기용해 1인 지배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중국몽 실현을 위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이 부상하며 기성정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5월 신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최연소로 당선됐고 독일에서도 극우 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국가 수립 시도의 파장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독립 선포안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에서 분리독립 진영이 승리하며 스페인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덕분에 지지율을 회복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총선에서 승리해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 작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라카인주 폭력 사태로 시작된 정부군의 진압 작전으로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대학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 과정에서 수천여 명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으며 62만여 명의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문지혜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